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말 모처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유 있는 반등일까? 단순 기술적인 반등일까?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로는요, 관세 인하가 반등 신호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 그런 눈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 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왜 이런 신호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에서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인플레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제 어떤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반등은 이유가 있는 반등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물음표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저는 관세 인하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은 내일 밤 새벽, 내일 새벽 또는 모레 발표할 거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부과했던 거죠. 이 대중관세 인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한쪽에서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플레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이 어떤 중국과의 협상과는 상관없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지금 중국의 류어 부총리하고 옐런 재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통화에서 뭐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이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서 좀 논의했고요.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하면서 통화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중관세 인하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관세 인하는 이 소비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죠. 이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 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25%까지 올라왔었고요. 지금 중국 외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는 보시면 3%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관세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거의 20%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 방에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상품을 통해서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그게 아마 이제 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소비재 쪽에서 지금 중국 수입이 이제 2%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2%만큼의 어떤 CPI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CPI를 7%로 가정했을 때 0.3%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요. 어느 한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 높은 관세를 매겨왔기 때문에 소비자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관세를 뭐 면제하거나 낮춰버리면은 어떤 그 CPI, 이 물가가 낮아진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인플레 고점 시세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지금 뭐 거의 뭐 기정사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류어 부총리하고 통화까지 했다고 하니까는 아마 내일이나 뭐 늦어도 내일 모레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인 것이고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인플레가 완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도 좀 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관세 인하는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또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눈치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네. 워낙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상관없이 네. 내가 급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또 그냥 쓰긴 아까우니까 좀 통화 좀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또 뭐 어떤 그 요구 조건이 있었겠죠. 뭐 그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세계 경제한테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게 오늘장의 반등 신호였다, 트리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에 살펴봤던 종목을 네. 리뷰를 해봐야겠어요. 일단 뭐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동일공업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어제 이제 음봉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중에도 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제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금 줄은 모습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어제부터 열렸고 오늘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소요가 되는 돈이
지금까지 분석됐던 그 금액은 677조였는데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1차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900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건설이라든가 뭐 장비, 뭐 지금 뭐 어떤 그 물 수혜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1,5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다스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경기 침체와는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가득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5골 말씀드렸었고요. 역시나 장중에도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어제보다는 좀 올라 있습니다만은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오늘 아침에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푸틴이 전쟁을 또 중단할 수 있다.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이 거의 장악했기 때문에요. 푸틴이 원하는 것을 좀 갖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빨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 역시나 다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6,700원 말씀드리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지금 관점도 저는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캠시스인데 역시나 어제 강한 모습에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이제 추가 상승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도 이제 한 3% 4% 올랐던 모습인데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소카에 그 차량을 공급하면서 소카 관련주를 말씀드렸죠. 어쨌든 소카가 다음 달 상장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카의 그러니까 8월 초에 나오는 소카의 어떤 수요 여부에 따라서 아마 또 캠시스의 주가가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목표가 2,4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거의 다 왔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또 2가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될 종목은 또 어떤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덕분에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과 코로나예요. 네. 중국 코로나?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 중국의 코로나가 최근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로 가면서 좀 그 경기도 좀 좋아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했더니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코로나 감염자가 380명 나왔고요. 어제 기준 더 나왔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기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418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부터 꽤 늘고 있는 건데 원래 최근에 확 줄어가지고요. 1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418명대까지 올라온 거고 이게 지금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진정세에서 제로 코로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7월 달로 넘어오면서 확진자가 증가 추이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를 선포했던 지금 상하이까지도 감염자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방역을 강화하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공항이나 고속도로 다니고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 없고요. 지금 이 고위험 지역 한 곳하고요. 중위험 지역 2곳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하루 신규 감염이 일주일간 평균치가 17%까지 올라왔고요. 2주 동안은 5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치료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종을 한번 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종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았는데요. 좀 더 칠까 하다가요. 괜히 또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미리 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로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오늘 또 진단 키트들이 뜨거웠거든요. 그 종목일지 다른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한덕기 덕분에 일동제약을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일본 쪽에서 이제 임상심 하고 있고요.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지난달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조코바라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지금 화이자께 나와 있죠. 이걸 지금 중국에서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꾸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내 임상 환자가 5월 달에 모집 완료해가지고요. 지금 3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 임상을 진행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지난달에 이 심사를 연기했거든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연기한 건데요. 지금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결과가 빠르면 이달 초, 그다음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긴급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긴급 승인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3상을 진행 중인데, 중국에서요. 지금 이제 핑안 시오녹이라는 그 중국의 체외 보험 회사의 어떤 합작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 어떤 이 조코바라는 일동제약과 신호의제가 같이 개발한 이 코로나 치료제를 중국에서 이제 그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해외에서는 지금 두 번째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중국의 이 의약품평가센터에 회의를 청해서 회의를 신청한 다음에 그 결과를 듣고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청한 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신청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은 뭐 개발했어도 묻힐 뻔했던 건데요. 지금 중국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동제약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빛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백신을 다 맞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가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 모멘텀이 더 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그 승인이 보류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게 승인이 안 된 게 아니라 보류가 된 거였거든요. 좀 더 신중히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 결과 이달에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중국에서의 어떤 허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게 45,000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의 50% 수익나는 건데요.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45,000원까지 올라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지금 목표가를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최근에 저점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다고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럼 직접 그 기쁜 마음으로 치킨을 시켜 드시면 됩니다. 네. 일동제약, 또 여러분들에게 치킨 값을 선물해 주시는 종목이 될지 한번 저희 눈여겨보겠고요. 네.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키워드는 BYD가 배터리까지라는 키워드 갖고 오셨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중국 이야기인데,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BYD죠. 그렇죠. BYD가 원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터리까지 그 어떤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도 거의 지금 우리의 이제 그 LG 엔솔과 맞먹는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이 K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지금 중국계 이 고성장에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달아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LG 엔솔이 중국 시장에서 안 되는 이유인데요. 전체적인 지금 순위를 보면은 CATL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LG 엔솔인데 BYD가 지금 3위로 지금 아주 급하게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연도 1월부터 5월까지 본다면 성장률이 BYD가 LG 엔솔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BYD의 성장세가 높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한 부분을 지금 중국의 BYD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고, 지금 그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 세계로 늘어난 총 이 배터리 사용량이 157기가와트인데 77%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9%,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 대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LG 엔솔이 2등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만 본다면 BYD가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계 CATL과 BYD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좀 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도 큰데 지금 원래 배터리 1등 기업과 또 이 전기차 1등 기업까지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또 주식 봤을 때는 이 BYD 관련주를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이 BYD와 이제 어떤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첫 번째 시장의 반등 키워드에서도 중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두 개의 종목에도 다 중국이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시노펙스라는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올라간 거는 물 때문에 올라간 건데. 물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어떤 그 물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회사 코멘텍이 지금 BYD하고 연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BYD가 어떤 매출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시노펙스의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어쨌든 이 BYD하고 이제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가 바로 시노펙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YD 지금 테슬라에도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LFP 배터리 들어봤을 겁니다. 이 LFP 배터리가 원래는 CATL에서 이제 공략하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성능은 좋지만 좀 비싼 배터리였고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였는데 지금 BYD가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LFP 셀보다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 BYD 측에 의하면 테슬라에 더 많은 걸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YD 관련이라서 지금 시노펙스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멤브레인 필터라든가 이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재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이 식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올랐지만은 이건 어떤 테마성을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이 BYD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노펙스를 중국의 이 전기차 1등 기업 BYD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시죠. 차트 보면 BYD가 테슬라에 공급하는 소식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요. 아직까지는 이 어떤 바우드리 안에 갇혀서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갇혀있는 기간이 벌써 3주가 넘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지금 3,6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4,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 박스권 저점인 3,000원을 손절가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네. 그 외에 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왔다가 또 하락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관세 인하를 봤을 때 지금 반등의 신호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바닥은 제가 볼 때는 꽉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바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최현덕 매니저님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보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